네, 이번 주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주목을 했을까요? 김장렬의 업사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실적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IT 종목들 가운데 중요한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AMD, 인텔과 같은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캐터필러, 본부장님께서 주목하시는 캐터필러는 어떤 연유에서 또 가져오셨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AMD부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AMD 제 기억으로는 실적 나쁘지 않았고 시간의 거래에서 괜찮았는데 그렇죠. 본장에서 급락했습니다. 네. 근데 그날이 마침 어제였어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가장 크게 작용했던 그렇죠. 어제였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그런 날을 좀 잘못 쳐봤다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타이밍이 안 좋았죠. 예, 그렇죠. 장외에서 한 8% 많이 올랐는데 어저께 네. 한 8% 빠졌고 8% 많이 급락했고 오늘은 한 3% 반등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AMD는 사실은 그 시장에서 실적을 발표했을 때 미국의 신용등급 그 하강 그거를 강등을 그 이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자체는 별로 그랬어요. 쏘쏘했죠. 쏘쏘라는 게 그저 그렇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3분기 실적 가이던스조차도 뭐 쏘쏘했어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8월로 벌써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2분기 실적 발표하고 3분기 가이던스를 하고 있는 지금 8월 현재 4, 4분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4, 4분기를 해봤자 2개월 뒤죠. 그렇죠? 그렇죠. 네. 8, 9, 10, 2, 3개월 뒤니까 이게 참 타이밍이 애매한 겁니다. 지나간 실적과 임박한 지금 현재 분기의 실적은 쏘쏘하지만 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거는 AMD는 뭡니까? 엔비디아에서 AI GPU에서 경쟁하고 있고 인텔하고 CPU에서 경쟁하고 있거든요. 예. 둘 다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네. MI300이라고 해갖고 AI GPU 그 나오는 것이 엔비디아 경쟁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4, 4분기 10월, 11월, 12월에 나온다는 거죠. 양산된다. 그거를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 CEO께서 예. 사람들이 그거에 환호했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원래 이거의 리스크는 뭐냐면 경쟁자가 후발주자가 따라오고 신제품을 개발해서 이렇게 발표할 때 주가가 반응하는 거는 매크로라든지 주변 환경이 조용할 때 그 반응이 센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크로나 이런 것이 애매할 때는 뭐죠? 탄탄한 놈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 이렇게 그 변동성이 다른 주식보다 셌던 거는 AMD 그래 3개월 뒤에 신제품 나오는데 매크로 강등되고 이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주가를 바로 반영을 못 시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은 안 좋았다. 오늘 들어가서 실적 자체는 뭐 쏘쏘했습니다. 예. 뭐 인텔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텔하고 AMD하고 똑같은 거는 뭐죠? CPU에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CPU에서 인텔보다 마켓쉐어를 앞서간다. 하지만은 인텔도 AMD도 CPU 자체는 일반 서버가 투자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죠. AI 쪽으로 네. 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CPU 판매 속도는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좋지 않은 CPU가 별로 안 파니까 인텔이나 AMD 똑같이 CPU는 쏘쏘. 근데 GPU가 제대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그 분야가 가장 큰 거죠. 사실은 2분기, 3분기 실적 가이던스 다 애매했고 회복은 되더라도 어떤 계절적인 거니까 3분기 실적도 쏘쏘하고 심지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그 매출 가이던스 낮아져서 실적은 애매했는데 네. 근데 만약에 GPU가 진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나오기만 하면 말이죠. 그쵸. 예전에 AMD가 한참 주제에 있는 CPU였는데 조금 제품이 나오면서 인텔을 쫓아가는 것 하니까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CPU에서. 예. GPU에서도 나오기만 하면 급등할 수 있다. 그런 이런 날이 기대 오겠죠. 심리를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뭐 폭락하지 않는 한 엔비디아가 섰을 때 엔비디아보다 AMD가 좀 뒤쳐져 있었는데 그 밸류에이션의 어떤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기회가 예. 빨리 오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주가가 했다가 어저께 그렇게 돼가지고 예. 별로 못 따라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한 게 있는데 네네. AI와 관련해서 네네네 얘기한 게 있는데 걔네들이 여기 제가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AMD가 갖고 있는 MI300이 우리가 잘 나온 말이죠. 우리한테 매우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MI300이라는 것이 300X AI 이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메모리를 2배 넘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HBM의 메모리 용량이 100이라면은 예. 얘네가 사용하는 것은 180에서 240이에요. 2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AMD가 만약에 4, 4분기에 잘 팔려서 엔비디아하고 경쟁이 본격 붙는다. 예. 그럼 어떻게 되죠? 해를 넘기는 그 시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 메모리에 대한 기대를 좀 더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응원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AMD 주가가 흔들리는 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 4분기 때 MI 300이 어떻게 나오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질문을 했어요. 그 저기 엔비디아가 보통 잘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90% 마켓을 갖고 있고 네네. 엔비디아가 단순히 GP를 만드는 게 아니고 걔네 그 생태가 있거든요. 쿠다 소프트웨어라는 생태가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결합한 플랫폼을 갖추는 게 쉽지 않다. GPU 하나에 칩을 만드는 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니 자기네 그 고객들이 우리 회사에 그러니까 AMD의 소프트웨어에도 매우 아주 그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다. 이건 정선적인 건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기대 심리를 한껏 올린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GPU가 MI300이 나오고 그냥 쿠다하고 견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 소프트웨어도 보강했다니까 좀 지켜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사실 AMD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를 정말 잘 따라갈 수 있느냐 혹은 엔비디아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기대감은 어느 정도 말로는 했지만 어쨌든 충족을 시켜줬는데 사실 이 기대감이 주가로 반영되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크로가 조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미국의 신용강등 여파가 나와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4분기까지 기대감은 쭉 끌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준 컨퍼런스 콜이었다라고 중간평가를 해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인텔입니다. 인텔 하면 떠오르는 거는 저는 그거예요. 흑자 전환. 네,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얼마 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순이익에 흑자가 났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실적이 적자 흑자가 드러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죠. 그럼요. 예. 그래서 주가가 반응을 많이 했었죠. 예. 그러고 또 좋은 얘기는 얘네는 아까 말한 것처럼 GPU보다는 CPU니까 CPU였고 PC니까 컨슈머 PC라는데 PC 쪽은 바닥을 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닥을 친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좋긴 했고 실질적으로 매출보다도 영업이익 단에서 흑자가 나게 된 거는 비용을 많이 줄였어요. 아직도 구조조정 여파가 아직도 있는 것 같긴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비용 조정과 그 다음에 일부 소비자들, PC 고객들에서의 이제 재고 좀 줄어드는 거, 혁허가 마무리 돼가지고 흑자돼가지고 그렇군요. 흔히 영어로 worst is over, 최악의 시간은 지났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조금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기다리던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해서 서버 DDR5를 채용하는 그런 CPU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평균 가격도 조금 올랐어요. 가격도 약간 사파이어 래피즈 가격이 오르고 비용 줄고 그다음에 고객이 약간 재고를 주니까 합작이 되다 보니까 올랐다. 그 이익이 좋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은 아직도 일반 서버 투자들은 그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 서버보다 AI 서버로 많이 가다 보니까 AI 서버는 GPU 중심이고 일반 서버가 CPU 중심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 서버가 많이 좀 팔아야 되는데 일반 서버의 그 시설 투자가 좀 연기된 게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인텔의 탑라인이 매출이 확 크기에는 아직 다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게 있고요. 그렇군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거는 AMD가 한 20% 이상 마켓시를 차지하면서 2등이잖아요. CPU에서도 여전히 인텔하고 AMD 경쟁하는 구도가 있다 보니까 예. 인텔이 주가가 아까 그 실적 전환을 계기로 해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아직은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턴어라운드 개념에서 인텔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은 신제품 GPU 생태계에 제대로 들어간다는 기대감 측면에서는 AMD를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텔 흑자 전환이라는 단어 주식시장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죠. 이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래의 성장성을 놓고 보자면 서버 CPU 글쎄요 라는 단어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AMD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캐터필러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얘기를 하다가 네네. 갑자기 캐터필러가 나와서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시죠. 이유가 있겠죠? 네, 저와 이제 IT를 중심으로 얘기 드리니까 예. 그렇긴 한데 그저께 이제 신용 강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12년 전 2011년 8월 달하고는 저도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하고는 달리 지금의 그 자금 수요, 주식 투자하려는 자금 수요 측면에서는 여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경계라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슈가 될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 예. 이제 근데 피치만 다운그레이드 한 거잖아요. 그쵸. 유럽에 있는 거. 근데 만약에 무디스라든지 S&P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 신용 평가 기관조차도 시차를 두고 강등을 시키면은 한 차례 정도 좀 더 영향이 있을 소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커지죠. 그렇죠. 네. 그거를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011년도 그 당시에는 그
그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그 이제 너무 많이 물려 있어 주식에 물려 있었는데 돈이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을 적절하게 풀어가지고 대기 자금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 심려 뭐 10몇 프로, 12%가 18%가 빠졌거든요. S&P 네, 미국 18% 로 기준으로. 알고 지금 봤을 때 엊그제 빠지고 좀 멈추잖아요. 한 번 더 그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당시 그때 임팩트는 반 이상으로 가진 않을 거라는 게 제 심정이에요. 네. 삼성도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좀 비슷한 거는 뭐냐면은 자금적 여유는 있는데 주식시장의 일부 종목이 많이 올랐잖아요. 한국 2차 전지 그쵸, 중심으로 뭐 일부 AI 반도체도 마찬가지. 미국 빅테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숨고르기를 한다면은 우리 바로미터를 어딜 봐야 되느냐? 시장이 붕괴되는지 아니면 좀 많이 조정받는지 붕괴는 아니더라도 예. 조정폭 클지는 캐터필러 같은 거 보시면 돼요. 그래요. IT는 많이 올랐으니까 안 간다 합시다. 예. 근데 미국에 바치고 있는 게 뭐냐? 캐펙스 투자거든요. 그쵸. 미국이 각종 정책적인 투자, 그다음에 일반 주택 건설은 아니더라도 저기 제조 공장도 많이 투자 짓고.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게 뭐예요? 건설, 중장비, 기계 이런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캐터필러이기 때문에 캐터필러의 흐름을 그런 그 어떤 이게 장이 좀 조정이 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중요하군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일단 예.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예. 최대로 나왔고 3분기, 4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주가는 미리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어저께 좀 주가는 좀 빠졌거든요. 예. 이것이 계속 빠지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 안 좋게 봐야 돼요. 그러네. 실적도 좋았는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매크로 이거는 같은 지금 영향을 많이 받는 매크로가 아니고 그 수급의 영향을 받는 그 저기 빅테크 주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밸류가 비싸지도 않아요. PI 14배 되니까.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캐터필러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 보시고 이거 관련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캐펙스 미국 캐펙스 관련되는 주식이 많아요. 네. 전력 뭐 건설기는 있는데 그쵸. 그것도 같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시라는 측면에서 가져온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뭐 분기로 따지면 10년 만에 최대랍니다. 예. 3년 만에 최대인데 아까 이 신용 등이 강등됐는데 실적은 나무랄 데 없이 좋아요. 특히 북미 지역, 미국 거니까 미국의 회사의 매출이 연속 뭐 한 1년 정도 연속으로 분기 30% 성장해서 탑라인 좋고 환율도 안 좋았잖아요. 미국은 이게 미국 말고 딴 데도 파니까 미국은 달러가 강세가 여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다 좋았어요. 건설 말고 자원개발, 운송에너지 모든 부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1분기 때는 다소 그 판가 인상이 있었는데 2분기 때는 출하량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예. 환율도 영향도 없었고 골고루 전 지역이 잘 팔려서 문제가 없었던 거죠. 작년 4, 4분기 때 가이던스를 올해 준 거 있는데 상분기 때 상당히 좋았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좋다고 반영해서 주가 좀 오른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너무 상고하저되는 거 아니야. 매크로라든지 경제가 둔화되면 그래서 주가를 안 좋게 보는 분들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원래 한 420에서 720억 불 너무 컸잖아요. 근데 상반기 실적만 가지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유지만 되면은 720억 불짜리까지 이렇게 레인지에서 최소한 어떤 에너지 탄 거는 650억 달러는 될 거다. 그래서 회사도 가이던스를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영업 이익률을 높였어요. 예. 그러니까 좋아진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PER 한 15배 정도예요. 미국에 그래요? 이 정도면은 괜찮거든요. 테마는 뭐냐? 북미 인프라 투자 정책 수요. 이게 얘가 안 가고 흔들어지면은 전체적으로 장이 애매해지는 거고 한국 관련된 주식도 계속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잘 마무리되면 말이죠. 얘네들은 2000 하반기 내년까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가고 IT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버라미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네. 아까 딴 얘기하는데 이제 애플이 실적이 발표됐더라고요. 네네네.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애플은 매출은 표면적으로 조금 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까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서비스만 올랐어요. 맞아요. 와요, 네. YOY. 더 봐야 되지만 휴대폰은 좀 빠졌고 다른 휴대폰 아닌 것들은 좀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그런 매크로 영향이 있어갖고 까보니까 하드웨어가 잘 안 팔렸네 이런 개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장외에서 조금 더 빠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도 분위기상으로는 좀 기대했는데 조금 좀 수그러드는 분위기가 가는 거죠. 약간 주식이 옆으로 플랫하는 그런 느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캐터필러를 갑자기 또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번에 또 오렌 버핏 CEO는 난
난 국채 계속 살 건데 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캐펙스 투자라는 기대를 언덕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캐펙스 투자를 가장 앞단에서 끌고 가고 있는 기업 하나만 꼽자면 캐터필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터필러가 지금의 좋았던 주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신용등급 강등 여파도 크지 않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바로미터로서 하나를 더 준비해 주셨네요. 반대로 주가가 좀 계속 밀린다면 그때부터는 그 신용등급 강등 여파를 더 크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좀 가능하겠죠. 이와 동시에 애플도 또 그런 충분히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되면 애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